저번 주는 이제 좀 몸풀기 드릴을 좀 많이 했죠. 패스들을 했고, 이제 그걸 했던 이유가 이제 여기로 들어가기 위해서요. 패스, 우리가 요걸 했어요, 지금. 요걸 한 건데, 원래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뭐 스파이더나 델라리바나 라소나 이런 특정 가드들이 걸렸을 때 어떻게 이걸 뜯고 내가 원하는 패스 그립을 만들어서 패스로 가느냐. 패스로 가면은 이제 이때부터는 요 사이드 상황이 돼서 뭐 내가 바로 그냥 뭐 서브미션 할 수도 있고요. 상대방의 탈출에 따라서 탑스핀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다가 또 하프가드가 물리면은 또 바로 해야 되는 패스가 있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요 초록색은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없기 때문에 외워서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만 하시면 됩니다. 요건 이제 나중에 이제 할 거고, 요걸 했었죠.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거의 한 3주나 4주 정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시합을 나가려고 준비를 하면은 저는 일단 요 탑 게임은 어느 정도 포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탑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탑에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나리오를 만들 때,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시합 나가서 뭐 해야지 이렇게 시나리오를 만들 때 가능한 한 현실에, 그러니까 내가 이룰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되는 게 이제 좋겠죠. 근데 탑 시나리오를 중점적으로 만들면은 내가 탑으로 못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상대를 넘겨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진짜 레슬링이나 뭐 유도를 잘해서 하면 모르겠지만 상대를 넘겨야만 내가 원하는 시나리오를 갈 수 있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내가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나리오대로 잘 안 돼요, 탑 게임은. 근데 가드 게임은 반대로, 가드 게임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그냥 앉으면 되거든요. 네, 앉으면 되고, 그리고 가드 게임이라고 해서 탑 게임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가드에서 어차피 스윕을 하면 또 탑 게임을 해야 되니까 일단 첫 시작은 가드. 그게 내가 원하는 시나리오로 가는 첫 길. 그거 웬만하면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진아 잠시만 와볼래? 내가 가드 게임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가드 게임을 했냐면은, 그러니까 가드 게임도 100% 가드 게임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 이게 나중에 뭐 아시겠지만 더블 가드 상황이 나와버리면 또 거기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흘러가요. 그러니까 더블 가드 상황, 더블 스탠딩 상황, 그러니까 둘 다 서 있거나 둘 다 앉아 있는 상황은 시나리오에서 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잡으러 갑니다. 테이크다운 싸움을 하는 것처럼 잡으러 갑니다. 여기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시나리오 첫 번째는 그냥 내가 가드로 가는 겁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 사람이 가드로 가는 경우예요. 가드로 가봐. 이 사람이 가드로 갔을 때 내가 바로 할 수 있는 패스를 준비하는 게 훨씬 더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이끌어 갈 수가 있어요. 땡큐. 그래서 오늘 이제 할 거는 뭐냐면 스탠딩에서 상대방의 깃을 잡고 가드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와볼래? 그러니까 깃을 안 잡고 가드를 간다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둘 다 가드로 간다는 뜻이에요. 막 기싸움을 하다가 둘 다 딱 가드로 가는 경우, 이 경우에서는 이제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갈 수가 없죠. 가드만 준비한 사람은. 그러니까 이거죠. 나는 그냥 앉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가드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원하는 패스 게임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패스 준비도 하긴 하지만 비중은 가드 쪽으로 더 많이 둬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첫 시작은 가드 쪽으로 많이 두되 어차피 스윕을 하고 나면 탑이기 때문에 탑 게임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중은 거의 한 30대 70, 탑은 70. 근데 이제 가드는 한 30 정도로 준비를 하는데 이 30이 확실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 초반에 준비를 하는 거고, 내가 스윕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은 너무 많은 시나리오를 준비하면 안 되고, 클로즈 가드, 싱글렉 딱 두 가지. 클로즈 가드는 서브미션을 하기 위해서 또는 백을 잡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고, 싱글렉은 단지 스윕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싱글렉을 넘겼을 때 내가 바로 할 수 있는 패스 몇 가지 그립을 준비를 하면 내가 원하는 상황을 웬만하면 다 끌어나갈 수 있겠죠. 네, 뭐 100%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준비한 상황을 최대한 만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막 너무 막연하게 테이크다운 뭐 한 두세 개 준비했다. 근데 그게 안 먹히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하얘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안 나온 그 순간부터 이제 시합에 말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딱 시합에 딱 들어가고, 이 사람도 이제 테이크다운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치면은 이제 서로 그립 싸움을 합니다. 제일 좋은 거는 내가 테이크다운을 하기 위해서는 이 목깃이
이 손이 내 목기 잡히면 안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계속 뜯어줘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제 보통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 테이크다운 상황 하는 거 보면은 거의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때 이제 셀프 가드를 들어갈 건데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지금은 목깃을 잡고 상대방도 목깃을 잡고 내 왼손은 상대방 소매 아니 팔꿈치나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제 제가 만약 연습하는 사람이라면은 자 이렇게 있다가 목깃을 2개 딱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오른다리가 앞으로 한번 딱 들어갑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상대방을 당기면서 지금 같은 상황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하나, 둘. 자,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하면은 솔직히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공격이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셀프 가드 들어갈 때 뭐 스파링 같은 경우에도 뭐 상대방을 띄우려고 하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띄우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잘 안 뜨죠. 이렇게. 자, 완전히 띄우는 게 아니라 뭐 띄우는 것처럼 상대방을 가져오긴 하는데 그 다음 공격이 뭐냐면은 어차피 뒤로 안 넘어가니까 서서 보면은 띄웁니다. 띄웠을 때 상대방 머리가 내 머리보다 더 위로 올라가도록 띄웁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여기가 바닥이라 생각을 하고 띄웁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밀 때는 어디로 나오냐면은 여기로 나옵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손을 짚잖아요. 안 넘어지려면은. 자, 여기서 해볼게. 여기서 잠깐만. 하나 들어갑니다. 위에 사람도 조금 버텨줘야 되는 게 내가 내려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힘없이 그냥 훅 하게 되면은 이제 스스로 또 다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연습하실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무릎이 이렇게 솟아 있으면 안 돼요. 벌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 처음에 들어간다고 해도 상대방이 끌고 내릴 때는 무릎이 벌어져야 돼요. 이렇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이렇게 해서 요렇게 와버리면 쿵 갈비뼈 그냥 날아갑니다. 무릎 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쪽에 훅을 거는 거지 상대방의 가슴을 무릎으로 찍는 게 아니에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미리 이걸 연습을 한 거고 내려갈 때 좀 천천히 그러니까 위에 사람이 힘을 조금 줘야 이제 내가 이 사람이 훅 내려오지 않거든요. 이제 이렇게 연습을 할 수 있는데 힘이 없으면 훅 내려가면 내가 무릎을 벌리기 전에 떨어지기 때문에 다칠 수가 있어요. 위에 있는 사람도 좀 긴장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 둘 옆으로 빠집니다. 이렇게 옆으로 빠져서 바로 백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상대방을 가지고 왔잖아요. 가지고 와서 상대방 머리를 위로 보내세요. 이렇게 처음에는 다시 앉을 때는 옆으로 보내야 돼요. 옆으로 보내고 상대방 이쪽 훅도 옆으로 보내면서 훅도 이쪽으로 차주세요. 이렇게 차서 상대방이 완전히 저쪽으로 미끄러지도록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밑에서 보면은 여기서 머리를 여기로 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습적으로 먼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했죠. 그 다음에 기싸움을 딱 합니다. 하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백 잡는 거. 우리가 아까 드릴할 때 제일 처음 드릴할 때 힙업 드릴할 때 이렇게 해서 안고 따라갔잖아요. 지금 그 동작이 다 안 되거든요. 다 지금 공중에서 틀려고 하는데 뭐 그렇게 해도 되긴 됩니다. 안 되는 건 아닌데 그 위에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면 공중에서 아까처럼 공중에서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은 위에 사람이 손을 짚고 있는 경우에는 제 다리가 유동적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찍어서 상대방이 하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다리가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언제 백을 잡냐면은 상대를 보낼 때 잡습니다. 밀어 보낼 때 약간 여기서 이제 보면은 지금 다 여기서 그냥 공중에서 바로 트는데 이게 아니고 보내고 여기서 짠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기술을 하는 사람이 앉아야 됩니다. 누워야 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은 엎드려야 되고 나는 앉아야 돼요. 그래서 빨리 이렇게 레벨이 탁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거의 연습하신 분 보면은 공격하는 사람이 밑에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이 다 이렇게 지금 잠깐만, 그러니까 아까처럼 해봐. 이렇게 밑에 있죠. 이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더 좋은 거는 상대방을 띄우고 내가 이렇게 앉아야 돼요. 앉아서 완전히 바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거의 한 반은 누워 있거든요. 이렇게. 이게 아니고 우리 드릴 한 것처럼 해서 보내고 딱 이렇게 앉아야 돼요. 상대방이 밀어도 내가 밀리지 않는 딱 이 자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아까 드릴 했던 거 그냥 똑같잖아요. 무릎 꿇어봐.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걸 해야 돼요. 이걸 하는데 이제 방향만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상대방을 여기다 앉히는데 상대방은 엎드려지고, 지금처럼 신이처럼 몸이 이렇게 확 안 틀어져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몸이 안 틀어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몸 안 틀어지려고 해봐. 그러니까 이것처럼 지금 확 돌아가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이 다리로 베이스를 잡는다고 해도 백을 잡을 수 있게끔 딱 이렇게 틀어져. 이렇게 되더라도 내가 백을 잡을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깔려 있으면 겨드랑이 바로 파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겨드랑이 못 파는 곳으로 가요. 겨드랑이 파봐.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나는 앉고 상대방은 최대한 이렇게 떨어뜨려 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